근데 박수 칠 필요 없어요. 뭐 직접 그만두라는데 무슨 박수를 쳐.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것에 꿈이 있다면 그런 것에 한번 자꾸 주변에 대한 전제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될 시간도 인생에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유럽의 달이에요. 자꾸 박수 치면 나 흥분해가지고 딴생이 한다. 박수 치면. 그리고 오늘 한 얘기 절대 못. 이게 유럽의 달이에요. 볼까요? (500년) (600년) 기원 전 단위도 이렇게 아직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그래서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오세훈 시장이 엄청 했었어요. 이런 거 막 조명 만들고 한강의 르네상스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르네상스라는 거는 굉장한 철학과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3달 만에 르네상스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거야. 거기에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잃어본 게 뭐예요? 이건 소통의 달이에요. 한국의 달리는 뭐예요? 속도의 달인 거야. 자, 근데 이게 남의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완벽하게 묻어져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놈도 요즘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얼굴이 누렇게 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저는 꿈을 꿔요. 뭘 하고 싶어요. 저는 급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1급 시험이 다가오거나 옆에 놈이 자꾸 시험을 하게 되면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야 네?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뜨는 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왔던 것에 이 전제들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죠. 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호 선생님. 이게 막 피를 토하고 막 화염병을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자기 의식에서 조금만 넘어서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해보시라고. 직장을 그만두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학교를 그만두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만두는 몇 명 있어갖고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김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 저는 사회복지잖아요. 그쵸? 사회복지 맞죠? 여기서 사회가 뭐예요?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이 사회에 대한 팩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복지라는 단어에 붙어있는 사회만 인식한 거야. 배워온 대로. 근데 사회를 읽어내는 담론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집특이네. 이게 좋은 거 집특이면서 얘기했다 심한구야. 진짜 집특이는 거잖아.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현장에 나왔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학습 과정들에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사회복지예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미 규정된 사회의 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하수인이라는 뜻이지. 제가 7, 8년 전에 사회복지 정의학 캠프 때 미셸 푸코 얘기하면서 미셸 푸코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복지가 자칫 잘못하면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회복지라 하면 사회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연령과 상관없어요. 제가 이태수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복지 전공 안 하셨거든요. 예? 경제학인가 하셨어요.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만나는 것보다 뭘 읽어내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넓으셨어요. 그래서 수용력이 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존경스럽고 사회복지계에 저런 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되게 아까 이태수 교수님이 한덕현 선생님과 관계를 얘기했지만 저도 이태수 교수님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저분이 저를 좋아한다고 늘 믿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이런 건 암묵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도 되는 거야. 이런 착각은. 저희 품 이렇게 오픈하는데 저는 이태수 선생님 반바지 입은 거 봤어요? 셀밥 걸고? 보신 적 있어요? 한도 대학생들? 없죠. 죽여요. 이게 그거. 근데 동네 브라마하고 똑같으셔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오셨어요. 진짜 반가. 그거 자체가 저희 직원들한테 야 멋있는 교수님인데
너무 편안하게 슬리퍼하고 반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윗도리하고 아랫도리하고 매칭이 전혀 안 되는 생각을 그래서 동네 가서 같이 막걸리 마시고 하여튼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뭐 우리 소시아담을 하신 선생님 뭐 우리 정건희 선생님 다 아실 거예요. 이 사회를 좀 공부하세요. 사회복지 한다며 사회사업가에 사회 들어가야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세진 선생님 독서 노트를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에이 자식 이걸 냈겠어? 이렇게 봤는데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와 관련된 책이 아닌 거야. 제가 영역별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정치 얘기도 있고요. 환경 얘기도 있고 삶에 대한 얘기도 있고 투쟁에 대한 얘기도 있고 마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종교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를 읽어내는 눈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 못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암묵적 전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 야, 총학생회장. 예. 너도 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게 해야 될 역할이 난 네가 크다고 봐. 네. 너 아까 어렵다고 그랬지? 그러면 뭐 쉬운 건 아무나 하잖아. 그치? 너 저번에 나하고 약속하고 있잖아. 네. 대답만 잘해줘.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사회복지 보수교육을 갔었어요. 제가 가지 말았어요. 3시간짜리 강의였어요. 수원에서. 100한 12분 정도 여기 그때 계신 분이 참 없었겠지. 있어서 괜찮아. 저 3시간 동안 저는 여태까지 19년 동안 품에서 받아왔던 에너지가 3시간도 안 되게 1시간 만에 완전히 소진됐어요. 아니 웃을 때는 안 웃고 왜 지금 진지할 때 웃는 거야. 아 정말 이런 강당이었거든요. 보수교육은 무조건 해야 된다며요. 안 되면 벌금을 낸다며요. 일단 그거조차도 제 인생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가면 벌금을 내고.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인 거예요. 딱 맞아요. 민방위 훈련 안 가면 벌금 맞아요. 추가로 시간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칭이 딱 되는 거야. 그리고 민방위 훈련 때 어때요? 이런 강당이 다 있어요. 핸드폰 보고 신문 보고. 근데 똑같은 장면이 사회복지 보수교육에서 있는 거예요. 막 핸드폰 하고 나가고. 그리고 제가 깊은 얘기를 하려 치면 내 앞에 강의가 우수경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재밌기라도 하죠. 우수경 선생님은 계속 같은 톤으로 쭉 가시거든요. 그게 다 잡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을. 그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난 지금 좀 너무 힘들다. 당신도 사회복지고 나도 사회복지 공부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 귀한 시간에 당신들 눈빛과 나의 이 심정이 이런 상태로 부딪히는 거가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돌려서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마이크 칩을 던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안 들어줘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앉아있는 눈빛과 태도의 에너지는 세상을 한 번에 갈가는 듯한 눈빛과 태도와 에너지였어요. 쉬는 시간 50분 되면 또 10분 쉬어야 된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 자요. 자는 사람 아니면 나가서 핸드폰 갖고. 네? 이런 전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지금 학생들 니들 다 보수교육 받아야 돼. 안 가면 지금 20만 원인데 니들 갈 때는 40만 원, 50만 원 올라간다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거 바꿔가야 되는데 멋있는 영웅이 나와서 100마리 타고 나와서 그걸 바꿔주리라고 기대하면 벌금 내고 아니면 그냥 앉아서 주무실 때 뭔가 이야기가 있어요. 사회를 보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뭐 한동현 선생님하고 들었어요. 우리 몇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고. 야, 그거 아세요? 네,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원에 사무국장을 오늘 다음 주에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서 앉혀놓고 제가 이제 그거 설명을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암묵적 전제들. 이거는 멋있는 김동찬, 뭐 김세진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구예요? 다. 우리 빡빡이 곡성에 내가 꼭 한번 가고 싶어. 저런 상태로 애들 만나면 그거 자체가 에너지거든. 야, 난 저런 에너지 처음 봤어. 애들한테 그러면 또 더 할 거 아니야, 애들한테.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알지만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교육이 이런 능력을 키워왔어요. 훌륭한 것 같죠? 사회복지사 1급 따고 훌륭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물리 능력 키웠고요. 복제 능력 키웠어요. 함구 능력. 뭐야? 입을 닫고 있는 거. 예? 질문이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세미나 때 그러잖아. 막 이렇게 세미나 때 질문을 하는 사람 막 머리 굴리지. 좋은 말 해야 되고. 무식한 질문에 두려워해요. 막 나와야 돼요.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질문이 나오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인데 한국 사회 질문 없어요. 왜? 여러분들 중앙고등학교 생각나요? 안 나요? 질문이 아름다운 수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 왔어요. 예전에는 대학 오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대학이 더 심각하잖아요. 예? 뭐 실업에다가 뭐 청년 실업에다가 뭐 등록금에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연결돼서 걸쳐있어요. 생태주의 사회복지 배웠으면 왜 그런 것을 사회하고 연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교육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시 학교를 다니거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학교 방식으로 교육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분들,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가 가능한 이 아름다운 교육의 방식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복지 희망 이야기, 블로거의 대화, 양원 선생님 왔어요? 내일 와야 돼. 알았어요? 박수 쳐주려고 그랬는데 양원 선생님 복지 무슨 출판사 만들어서 싼 가격에 후배들 책 막 내주는 거예요. 예? 책은 그냥 내나요? 책을 읽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쓰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죠? 이런 일들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냥 우리가 저 훌륭하다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자기 방식으로 똑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자, 통합적인 눈인데요. 빵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예? 빵이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몇 가지. 그런데 제목이 빵과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계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좋죠. 자, 빵을 만드는데 계란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먼저 계란이 동물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란을 동물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설명이 가능해요. 생명의 인태부터 시작해갖고 성장 과정,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까지 엄청난 이야기를 빵을 하는 수업에 주제로 쓰는 계란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무궁무진해요. 밀가루 전분을 요오드 실험해서 베이킹 파우더를 부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화학적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빵을 만들 때 자 빨리 밀가루를 붓고 비비고 이걸 부풀리세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공부 방식이 그런 거야. 근데 빵을 만들 공부를 할 때도 계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과학 시간이었는데 생물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게 계란의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사회에 대한 얘기예요. 생물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또 밀가루, 설탕, 계란의 환경 분석이 가능해요. 밀가루, 설탕, 계란의 환경 분석이 가능해요. 그럼 뭐가 돼요?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유전자 변형, 다국적 기업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먹거리에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특히 밀가루, 옥수수 심각해요. 단순히 빵에 대한 재료지만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팩트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빵을, 맛있는 빵을 만들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눈과 공부의 방식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빵집이요. 빵을 다 만들었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빵집이 잘 되려면 빵집의 실내 디자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공간 분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빵을 고를까? 서부터 조명, 조도, 시각, 동선, 예? 어떤 공간이 행복하게 만들까? 이런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또 그건 문화적인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빵을 만들었어요. 진짜 공부는 이거지. 보통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 빵을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선생님 갖다 주고 좀 훔쳐놓고 엄마 주고 친구 주고. 그런데 진짜는 빵 한 덩이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공부해야 돼요. 10사람이 있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빵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정치예요. 자, 사회복지와 분배 직결돼야 안 돼요? 직결돼요. 빵을 만드는 작은 교육 하나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지관에 가고 취업하고 4년, 5년 됐으면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학습들을 계속 하는가? 대답해 보세요. 어떠세요? 선배님들. 개인적인 이렇게 막 노력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서야 가만히 있는데 그런 눈을 줘요, 안 줘요? 당시 복지관에 있었잖아. 물론 방학골 복지관은 하도 대한민국 최고 복지관 관장님이 자랑을 해서 몇 군데를 빼고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이렇게 이게 전원이 나는 것 같다. 불이 꺼졌어요. 안 좋겠어요. 여기 이제 내 그림에는 빵의 중심가격을 계산해서 파생된 순환소수에 대한 설명, 수학도 가능하다. 응? 경제도 가능하다. 빵의 종류와 문화적 분석 가능하다. 환경과 문화 가능하다. 여기 또 있어요. 빵에 얽힌 문학작품. 가능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수십 가지의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 배워서 간단한 이론의 하나인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하고 공부하는 곳에 익숙하지 않아요. 예?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사정한다. 인테이크한다. 그죠? 사례관리한다. 연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만 갖고 우리가 지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전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누가 얘기했게요? 간디가 얘기했대요. 간디에 있었다고 제가. 그러니까 빵을 하면서 간디 아저씨도 살펴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여기 보니까 문화, 화학, 경제, 문화와 예술, 수학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리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제 도설에서 한전 선생님이 품리이야기를 하다는데 품리이야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살아온 방식 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방식이기 때문에 품이 뭐였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멋있는 말로 내적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내적 혁명? 네. 기존에 했던 사회복지사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학습 방식으로는 내적 혁명 힘들어요. 좀 더 넓혀가야 돼요. 좀 더. 예? 여러분들 명함집을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랬는데 나는 많아요 그래. 실제로 물어보면 명함만 받은 거야. 명함만 받은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학습을 할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예? 배울 수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감동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내적 혁명을 가능하게 해요. 자, 여러분 갑자기 한 달, 두 달 후에 사회복지 정책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갖고 사회복지사 연봉이 6천이 되고 예? 평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쭉 쌓아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거면서 따라갈 거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움틀거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나이를 막론하고. 그러려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힘이라고 주먹 친다고 해서 다 되나요? 내 주먹을 쥐게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자꾸 올라와야 돼요. 굉장히 쌓여서. 그게 학습이에요. 중요한 게. 내적 혁명은 이런 학습. 그래서 제가 김세진의 독서 노트가
되게 고마웠어요. 사회복지하는 친구가 저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메모를 해서 책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치, 사회,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포기했거든요. 4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80점 밑에 때려요. 4점인데 저를 안 때리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갔는데 너는 때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데 충격받았어. 나도 노력했는데. 그래서 저 지방에서 전화 보내 걔는 축구 선수였어요. 걔하고 나하고 4점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물리학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저의 가슴을 두드리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수학이란 우주의 언어다. 맞는 거예요. 수학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4점아 힘들더라도 이 수학은 네가 존재하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언어란다.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 했으면 저는 수학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쭉 수학을 버렸어요. 지금도 인수분해 못해요. 네?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학을 수학으로 이해하느냐 우주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그런 힘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이하고 왔잖아요. 유모차에.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더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먼저. 네? 사회복지 연차 따지지 말고 제발. 직급 따지지 말고. 그래서 저는 독서노트가 되게 감동적이었고 물론 거기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조금 부분적으로 빠진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야 이건 정말 김세신 선생님 후배잖아요. 세신이가 저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줄 몰랐거든요. 모르죠. 아까 나와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동호한테 야 한덕현이 재미있다. 좋은 선배가 있다는 건 모델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언어와 행동과 제스처를 다 따라해요. 예? 그런 선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가 김세진 선생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다른 김세진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지금도 드러나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말투나 이게 저는 알아요. 선생님 쭉 봐왔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본 걸 안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가 있거든. 그래서 좋은 선배가 있는 거예요. 좋은 모델들이. 여러분들 그런 모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거 거대한 거 빼고 자꾸 우리 거대한 거 찾지 맙시다. 네? 거대한 거 빼고. 그래서 뭐 사회복지계의 반가운 일은 고전 읽기 막 시작됐대. 고전이 뭐예요? 고전. 클래식. 예. 농자, 맹자 뭐 이런 거 읽기 시작하고 평세랑 나오고 고전 왜 수천 년 된 거를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읽어요? 뭔가 있다는 거죠? 확실히 말은 못하죠. 근데 뭐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왔냐는 거죠. 많은 분야에서 벌써 고전을 읽기 시작했고 고전과 지금 내 현대적 삶을 이어서 충만하게 배울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왜 사회복지는 고전을 읽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거든. 그러면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지금부터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고전도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덕현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에서 고전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매뉴얼들이 나오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학 한번 쳐보세요. 예? 인문학 들어봤죠? 인문학이 뭐예요? 딱 말을 못해요. 문화 알죠? 문화 알죠? 물어볼 것 같아. 대답 작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복지사한테 문화가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문화가 뭐예요? 얘기하면 다 입을 닫고 말을 못하는 거. 그런데 그분의 책상에 꽂은 파일을 보면 문화라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문화 프로그램, 체험 문화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요즘 사회복지에서도 문화자 많이 써요. 그죠? 문화복지라는 말도 있고. 근데 실제로 자기 담론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영화 보고 갔다 와서 문화 프로그램 했다고 보고서 올리고.
살면 순간은 편해요. 근데 영원히 지루해요. 우리 빡빡이처럼 이렇게 에너지 이거를 평생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 빡빡이님은 그런 에너지지만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의 표현력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에너지 색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선비 스타일도 있고 빡빡이 스타일도 있고 그죠? 내적으로 아주 굉장히 강인한 스타일도 있고 동적인 사람도 있고 다 중요해요.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게 중요해요. PT는 안 해도 돼요.